성장률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주성으로 2분기에 1.1% 성장했다. 정주성. 새롭게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 같군요.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정주성. 그동안 소주성이 있죠?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그런데 성장률을 나온 거 보고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소주성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정주성으로 성장했자. 정부가 돈 풀어서 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올 성장률 2.2%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는데 이 2.2%도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시죠. 7분기 만에 최고의 성장률 성적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뭐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 기저효과 있는데 아무튼 들여다보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보니까 재정 지출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돈 풀어서 성장시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지출 기여도 1.3%포인트, 반면에 민간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장을 시킨 게 아니라 정부가 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부 돈은 곧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대외 여건 획기적인 개선이 없어서 2% 성장 이거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성장률 그리고 정부 돈을 풀어서 했다. 그것은 곧 세금을 풀어서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세금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제 제도를 공개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이렇답니다. 기업 세금 깎아줘서 경기 살리기다. 앞에 얘기 보셨죠? 경기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요. 기업들 이번에는 세금을 좀 덜 받아서 뭔가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2년 연속 적자 세법 개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엔 서소득층 지원으로 세수가 줄더니 이번에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니까 목적은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세를 한다. 그래서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내용은 재정 확대에 의해서 이번에는 기업 감세로 정부가 돌아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 사설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비교해볼 신문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각각 사설입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했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네요. 찔끔 감세해서 경제 살아나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어제 세법 발표 보니까 세수 계속 줄어드는 거다. 그럼 세수 감소 정부 대책 있나? 쓸 돈 많다면서 대책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사 지금부터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제가 사설 소개하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요. 어느 쪽 사설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판넬에 이유가 무엇인지 써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 아니냐. 찔끔 감세로 활력 살아나겠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정부가 세금으로 간신히 성장률을 떠받쳤지만 이런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입니다. 기업들 길을 살려주고 투자를 끌어내 민간의 활력을 회생시키는 것 말고는 경기 침체의 난국을 타개할 묘안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기업 감세는 뭐 평가할 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기업 정책 기조는 그대로인 채 찔끔 감세로 신용만 냈다.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어제 그 세법 개정안 내용을 찔끔 감세라고 혹평을 했네요. 자, 이번엔 다음 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세법 개정안 경제 활력 중요하나 세입 기반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정부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비상 상황에서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 주었다면 이를 보충할 세입 기반 확충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그러나 그건 어제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정부가 지금 재정을 계속 확대하는 기조인데
그럼 뭘로 재정 확대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일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데 그쳤을 뿐이다. 근본도 대책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사설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정부 주도로 뭔가 성장을 간신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 냈는데 그다음 평가입니다. 자, 먼저 윤공호 의원께서는 두 개의 사설적으로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굳이 따지면 조선일보 예. 쪽에 주장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과감한 감세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는 철학적으로 경제를 접근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는 감세, 진보 정부는 증세, 그리고 복지 지출 확대 뭐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다시 성장률 얘기로 조금만 돌아가면요. 예. 올 2분기에 1.1%의 전기 대비입니다. 예. 성장에 정부 부문이 1.3% 플러스지만 민간 부문은 0.2% 오히려 마이너스다 나왔죠. 조금만 시계를 더 뒤로 돌려가지고 2018년 4분기에도 0.9%의 성장 때 거의 비슷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상 민간 부문의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이번 2분기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지난 1분기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플러스 성장을 했던 요인은 정부 부문에서의 지출 확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다 공급 과잉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점 때문에 정부 부문으로 지금 성장을 끌고 나가는 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 부문에 투자를 결국 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심리적인 것 플러스 실질적인 것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과감한 감세 특히 기업들이 원하는 법인세 같은 거는 전체 철학 기조의 어떤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이 될 때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되듯이 저는 법인세를 대표하는 더 과감한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이 정도 감세로는 경제 살리기가 어림없다는 조선일보 사설, 그리고 재정 투입을 더 해야 되는데 세수 감소 대책 있는가라고 묻는 경향신문 사설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선일보보다는 좀 경향신문 쪽에 좀 이제 방점을 두고 싶은데 조선일보의 사설도 일리가 있어요. 정부도 경기가 워낙 침체되니까 어쨌든 감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더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금리 인하도 얼마 전에 했고 말이죠. 그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좀 있는 거죠. 이 정부는 아까 뭐 진보 정권 말씀하셨는데 일단 증세 쪽에 방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소득세와 이제 법인세 늘려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 이런 쪽인데 이른바 이제 포용적 경제 성장이 그거 아니겠어요? 포용 국가라는 것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을 좀 낮춰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세수확충도 세수확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뭐 양쪽에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데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MIT 교수가 쓴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 대개 선진국들 성공한 국가들은 포용적인 제도를 항상 시행해 왔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포용적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경제나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게 그 책의 결론인데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가가 잠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경기 활성화 대책은 좋으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든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이런 포용적인 경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른바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데 말은 좀 어렵죠. 포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나 어쨌든 뭔가 완화시킨 쪽으로 해서 좀 고소득자의 세금을 좀 올리고 그리고 법인세를 당장으로 좀 낮추더라도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좀 법인세를 많이 끌어들여서 세금을 통해서 불편을 완화한 쪽이 맞다. 그러니까 저하고 사실은 우리 윤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결이 좀 다르네요. 결이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경향신문 쪽에 좀 이제 방점 찍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활력도 중요하지만 세입 기반 이 부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신다는 말씀이셨네요. 자, 김가람 교수께서는 두 개의 사설 저희가 여기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경향신문 쪽에 좀 방점을 두는데요. 예. 거기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세법 개정안 경제 활력 중요하다. 하다. 예. 세입 기반도 확충해야 되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세입 기반이 당연히 이제 확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 가계부채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건 세금 더 걷어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결국엔 국민들로부터 더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업에 되면. 감세하면서 또다시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모순이 경향신문에 내재돼 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방점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세법 개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한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투자 활성화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뭐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일본의 압력을 예. 받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걸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정주성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 대부분이 정부 주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 거의 미국도 뭐 트럼프가 얼마나 예. 개입합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예. 수장들을 불러 세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8% 예.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40% 미국이 105%예요. 그러니까 윤정기 경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뭐 일본 경제 잘 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뇌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국가가 거죠.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엄청난 빚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빚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근차근히 가고 예. 있는데 지금의 어떤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정책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투자 촉진에서 감세를 하고요. 그러나 세수는 줄어드니까 결국은 쓸 돈은 많은데 그렇다면 정부가 채권 발행도 이렇게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뭐 부채가 우리가 40%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높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두 개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나요? 뭐 양쪽 다 그 일리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예. 저는 좀 조선일보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예.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들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이제 그 경제 정책의 기조 자체가 예. 뭐 그 친기업적이지가 않죠. 예. 반기업적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데 예. 뭐 여기에서 지금 이 세수라 그러니까 좀 줄여준다는 게 예. 그 뭐 1에서 한 3%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뭐 법인세 같은 그런 굵직한 게 아니고 뭐 R&D 투자를 할 때 뭐 좀 빼주고 뭐 이런다는 건데. 그렇죠. 구체적인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데 그거 1, 2년 동안 깎아준다고 그래서 투자를 하겠느냐는 예. 거죠. 저는 뭐 이 효과가 그렇게 클까? 이게 경제 활력을 제고할 만한 예. 뭐 그런 큰 영향을 끼칠까라는데 우선 좀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부가 그 타다 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예. 사업을 처음 한 사람한테 택시 면허 사라 이런 예. 해결책을 냈어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의 새로운 그 신산업들을 뭐 서비스 산업들을 예. 생각하고 또 그런 그 스타트업 그 해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고무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른바 여기 사세에서 지적하는 반기업 정책 기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거죠. 내년 예. 총선 봤을 때 택시 그 기사분들의 표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이도저도 아닌 것을 무슨 혁신성장 예. 해결책이라고 내놨는데 이런 데서 이런 거 정도 가지고 뭐 세금 조금 2년 동안 깎아줄게요 가지고 되겠느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발표된 2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세법 개정안 같이 섞어서 두 개 사설 좀 비교해 봤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여기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박순자 의원, 나경원이 사퇴 협박했다. 지금 국토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국당 내에서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토위원장이 박순자 의원 물러날 수 없다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제 공격했습니다. 녹취록 있다. 자기한테 협박했다는 녹취록 있다. 재심 신청할 것이다.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혹 이렇게 표시했네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상황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원칙대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박순자 지도부의 직격탄이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징계받을 사람은 나경원이다. 국토위원장 사퇴 요구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서 재심 신청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제 반발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모습 또 다른 관련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연락도 없이 사전 보좌관들과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시에 연락도 없이 왔는데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박순자님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병원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의원님이 경선하게 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대응 아예 안 하시고 대표님이 국회의원분들 부르셔가지고 뭐 회의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박순자 의원님이 일방적인 입장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한참 걸어온 동안 답을 알고 마지막에 원칙대로 쓸 뿐이다. 뭐 그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 좀 있어요. 사실 박순자 의원이 본인이 국토위원장 자리 사퇴를 거부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박순자 의원 주장에 따르면 뭐 협박을 했다. 밤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막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좀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네. 박순자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박순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배경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 때문인데 6개월을 받으면 공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지금부터 6개월이면 총선 가까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데에는 5.18 망언을 했던 김순례 최고위원과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망언을 한 사람이 3개월인데 내가 6개월이냐. 뭐 이런 불만의 배경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건데 예. 이미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예. 공천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동요 이런 것을 이제 다 잘 다듬는 어떤 리더십이 약간 부재돼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 지금 외부적으로도 추경이라든가 국회가 예. 지금 공전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같이 겹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좀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이수희 변호사, 지금 뭐 한국당에 계시니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박순자 의원 국토위원장에서 안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당원권이 정지가 됐을 때 그 예. 국토교통의 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되어 있는 예. 거라서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은 그 자리도 예. 내놔야 된다라고 해석이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당원권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예. 뭐 그래서 계속 당원권을 다투면서 예. 당원권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별개라고 해서 뭐 그것도 같이 다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박순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사실 한국당의 투톱이라고 부르잖아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임위원장 예. 자리는 이제 원내 일이니까 예. 황교안 대표보다는 나경원 대표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뭐 황 대표께서 뭐 물러나시라 이렇게 이제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약간 좀 하나는 대상을 달리했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뭐 당 대표를 공격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시기는.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대표를 좀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데 모든 걸 떠나서 예. 지금 어제 저 기자회견을 예. 보고 예. 아유 그럼 뭐 나경원 대표가 잘했나 잘못했나 예. 뭐 박순자 예. 위원장이 잘했나 잘못했나
그거 따지고 싶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저런 게 지금 예. 한국당의 20% 지지율을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준다는 생각합니다. 거네요. 예. 조창희 교수님. 국회법에는 그 상임위원장은 2년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워낙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1년씩 나눠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나눈 걸 뭐 합의하느냐 아니냐 또 이게 공방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진실 공방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양쪽의 해석이 달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의원들이 너무 밥그릇 챙기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서 예. 국회법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예결위원장 문제도 있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의원들의 전 그런 욕심을 좀 죽이면서 예. 법에 충실해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요. 마지막 인물 될 것 같은데요. 제목만 좀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존슨 새 영국 총리 취임했죠? 근데 취임하자마자 장관 17명을 물갈이합니다. 나가라고 한 겁니다. 23명 중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여름날의 대학살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얌체 주차입니다. 자동차에 랩이 칭칭 감겨 있는데요. 영국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알고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자격이 없는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건데요. 이에 누군가 이 같은 응징에 나섰고 이 사진은 SNS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벌금보다 더 확실한 교훈을 주는 처벌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독수리입니다. 머리가 하나인 흰머리 독수리가 올리브 가지와 화살을 움켜쥐고 있죠. 이게 바로 올바른 미국 대통령의 문장인데요. 이번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 강연에 쓰인 문장입니다. 머리가 둘, 골프채를 쥐고 있죠. 쌍두 독수리는 러시아 국장에 나오는 것으로 러시아 스캔들을 의미하고 골프채는 골프 사랑이 남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비꼰 건데요. 주최 측은 영상 제작팀의 소행으로 보고 법인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윤석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부의 모습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 매무새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김 씨는 문화예술 콘텐츠 업체의 대표로 알려져 있죠. 수여식에 앞서서는 청와대 내부에 걸린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다정한 모습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조작된 문장 앞에서 박수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